시장과 함께 빠지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시장은 빠지지만 앞서 IMT처럼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고 껴맞춘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안 보시거나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언젠가 레이저 옵텍도 지뢰 시그널 뜨거나 암흑기 뜨면서 생명선 벗어나고 박살날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는 아니에요. 벗어났다는 아닙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요일장 마치고 영상을 올려드리질 못했습니다. 이 영상이 제가 목요일장 마치고 찍었던 영상인데요. 영상 길이가 5분 정도 되죠. 5분 정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첫째, 둘째가 다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옮았어요. 그래서 뭐 비염도 평소에 있는 데다가 이제 코감기까지 좀 와가지고 영상을 좀 찍다가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드리질 못했습니다. 그 목요일장 매매를 했던 자연과 환경이라든지 그 밖에 뭐 에어레인 뭐 등등 좀 보여드렸었는데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고 요 포스팅을 목요일장 마치고 4시에 올려드렸어요. 자, 금요일장에도 산불 관련해서 핫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하락을 했어요. 일단은 한번 매매 복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자연과 환경입니다. 보시면은 목요일장에 이어서 시가 갭을 띄우고 출발을 했고요. 챙겨주면서 추가 매수해서 쫙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최근에 멤버십 교육방에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아직 매매 복귀 자료를 드리지 못했는데 복귀 자료 마무리를 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리에서 베팅을 해가지고 또 슈팅 나와줬을 때 쭉 챙기고 저는 마무리를 지어줬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좀 매매를 좀 쉬었습니다. 교육방 때도 말씀드렸지만 1분 봉상, 3분 봉상에서 가야 될 자리에서 딱 가지 못하고 좀 지체가 되면서 계속 좀 횡보, 조정의 모습을 보였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좀 하락을 했는데 저는 좀 분할로 담아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에 보시면 여기 등락률입니다. 거의 6% 빠졌어요. 시간에 좀 첫 타임 좀 보다가 하락을 하길래 저도 일부만 정리를 했지 다 정리를 하진 않았는데요. 물론 카운터텍 관점에서도 조정을 받아갈 수 있는 자리인데 월요일장 이어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산불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좀 시장에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마저 일단 볼게요. 금요일장 자연과 환경 쪽하고 대진첨단 소재 비교적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고요. 5일선 흐름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 첫날의 종가를 돌파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X 같은 경우에 시간에서 4%대 상승 마감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목요일장 올라갔던 게 산불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했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금요일장은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목요일장에 한 차례 이렇게 매매를 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KD 이재명 테마 쪽에서 최근에 저는 이제 에이텍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었고 금요일장에는 KD라는 종목 딱 한 차례 매매를 하고 매매하지 않았어요. 목요일장에 자연과 환경에 이어서 뭐 위닉스도 매매를 했었는데 이때 좀 수익을 좀 보고 이때는 그냥 짧게 순정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닉스 그리고 아까 뭐 영상에도 나왔지만 에어레인도 이렇게 좀 매매가 됐었고 금요일장은 조정을 받았고요. 큰 그림 생명선 이탈하기 전까지 요게 이제 움직였던 게 알래스카 관련해서 뉴스가 이렇게 좀 나왔지만 앞전에 LA 산불 때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 탄소 포집 관련해서 부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산불 관련해서 봤었는데 나왔던 뉴스는 목요일장 알래스카 LNG였습니다. 금요일장 동양철관이 등을 했는데 저는 매매를 하질 못했어요. 항상 생명선이 살아있는 종목은 저는 봅니다. 생명선을 벗어난 종목은 잘 안 봐요. 최근에 로봇 테마라든지 생명선 일찍이 벗어났습니다. 로봇 쪽 분위기가 시장 때문에 안 좋다라고 보시면 그게 정말 맞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는 순간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게 됩니다. 시장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장인 거 맞아요. 암흑기 속에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생명선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차트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종목만 보고 어떠한 기준을 벗어났을 때 안 봐야 되는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저는 5일선, 맥점, 생명선, 뭐 레드불, 뭐 세력선 이런 차트의 기준을 딱 명확하게 갖고서 바라보고요. 일찍이 뭐 반도체 쪽에서도 유리 기판 쪽에서도 강조를 드렸고 로봇 쪽에서도 생명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차트가 그러니까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볼 필요가 없는 것이지 시장 때문에 빠진다라고 생각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동양철관 매매 복귀는 자연과 환경이 좀 집중을 오전에
전에 딱 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둘째도 아프고 뭐 마무리를 좀 지어줬고요. 남아있는 물량 이제 월요일장 이렇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토양 정화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봤던 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가 최우선입니다. 모멘텀이 있지만 차트가 계속 빠진다. 정리해야죠. 안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종목들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윌비스 감사보고서 제출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니텍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뭐 이쪽 전혀 보질 못했어요. 훈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제4 인터넷 전문은행 본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최근에 움직임이 있고요. 자, 그리고 형지 글로벌이 이재명 관련해서 유일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지 INC 그리고 형지 엘리트 KD 정도만 이렇게 좀 시세가 나왔던 것 같고요. 금요일장에 대부분 빠졌지만 지금 모습으로는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볼게요.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암흑기도 아니죠.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이것도 보시면 제가 중요하게 보는 생명선을 벗어날 때 이렇게 위태위태할 때 지뢰 시그널 뜨게끔 제가 만들어 놨어요. 요 자리도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어떤 일이 없더라도 차트 시그널대로 대응을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만 보더라도 역시 생명선을 벗어나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빠지거나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간 가격 조정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돌파면 보면 된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생명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지 실적이 안 좋아서 뭔가 다른 악재가 있어서 시장이 안 좋아서가 맞을지언정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 생명선을 재돌파하면 그때 다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다시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생명선 기준으로도 빠르게 회복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것도 5일선 위에 있고 뭐 강하면 사실 당장 이렇게 쏘아줘도 이상할 게 없고요. 일단은 큰 그림은 생명선 5일선 뭐 이탈하기 전까지 오리엔트 전공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타코 뭐 디젠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다시 이 자리를 회복할 때 저는 보고 그리고 위로는 이제 생명선이 떨어지겠죠. 생명선을 타면 그러니까 밑으로는 딱 이 자리를 지키고 위로는 이제 또 돌파할 때라든지 그런 모습이 나오면 저는 체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관련해서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요. 넘어갈게요. 대유 에이텍까지 뭐 상한가에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효성 OMB도 그 산불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시간에서 역시 산불 관련해서 대부분 다 빠졌지만 조정을 잘 받으면 대략 요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 종목에 갈 종목이라면 어떻게든 요 구간을 지키고 이어져야 된다 라는 게 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효성 OMB, 동양철강 이쪽은 알래스카 관련해서 생명선을 좀 지지 삼아서 또 멋진 기준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 뭐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운터어택 관리할 수 있는 또 종목이고요. 동양철강 그 밖에 알래스카 관련해서는 GS글로벌 모르겠어요. 이제 동양철강이 건전한 조정을 받아가면서 또 한 번 점프를 뛰고 여기를 돌파를 하면 GS글로벌도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그 밖에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도 지금 문배철과 앞쪽에 움직였던 종목들 다 어때요? 생명선이 벗어났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다? 갈 종목이 그냥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동양철과는 같은 시장인데 올라가잖아요. 그죠? 동양철과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온코닉 테라피틱스 최근에 제가 이때도 시장이 안 좋았어요. 시장은 계속 안 좋습니다. 하지만 온코닉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어요. 생명선에서 급등하고 눌렸다가 또 급등을 하고 그래서 요 자리에서도 제가 요 구간 요 정도의 구간은 저는 관심 있게 끝이 아닌 건전한 조정으로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인데 조정을 받아가면서 또 슈팅이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에서 또 6%나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뭐 바로 좀 갭을 띄우면서도 질주를 할지 반짝하고 좀 조정 받아가면서 또 이어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체크를 해봐야 될 지금 종목입니다. 온코닉 나왔으니까요. 제약바이오 쪽 한번 보면 신테카 바이오가 최근에 레드불 뜨면서 생명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 전까지는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온코크로스라는 종목도 온코라는 이유로 테라피틱스가 움직일 때 또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암흑기지만 여기를 또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움직이는지 정도. 그리고 대화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이 안 좋지만
급등을 하고 생명선을 벗어나지 않고 또 한 차례 이렇게 슈팅이 만들어졌는데요. 대하제약 같은 경우도 카운터 어택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 종목이죠. 바로 슈팅이 이어지기보다는 최소 한 차례 정도 쉬었다가 가주는 것이 좋다 정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고요. 그 밖에 브릿지 바이오, 셀비온, 생명선 이탈하기 전까지 큐리언트, CMG 제약이라든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HLB 제약과 HLB는 암흑기지면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하고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좀 재도전 기대감을 갖고서 요 앞쪽에처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선을 돌파하면서 이런 식으로 또 슈팅이 재도전 뭐 그런 시점까지 이렇게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HLB 쪽 체크를 해보고요. 알테오젠도 최근에 아쉽죠. 저는 여기서부터가 끝이에요. 제 기준 알테오젠 여기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 무엇보다 차트에 대한 기준이 최우선이어야 된다. 직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 돌파했으면 지키고 가야죠. 그리고 5일선 맥점의 기준을 대입해서 봤을 때 다음 날은 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캔들이 나와줬고 지금은 계속 암울한 암흑기 속에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는 자리에서만 공략을 하자. 모르는 자리죠. 암흑기 모르는 자리 생명선을 돌파하고부터 봐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올라오면 보면 된다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공업도 나왔는데 역시 그 모듈 주택 모듈 SY 스틸텍 뭐 이런 종목들인데 지금 여기에서 가장 시장에 큰 관심은 최근에 이재명 또 코멘트도 이렇게 뉴스와 함께 붙었던 종목이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 종목은 여기서 한 번 더 빼면 사실 시간에서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개파락하고 이렇게 그냥 빠지기만 한다 그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 이 종목 안 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5일선이 올라올 거고요. 살짝 아래에 세력선도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주면 지금 딱 마감 상황은 맥점이에요. 맥점. 그렇기 때문에 개파락 하더라도 좀 올라오는지 종가를 좀 끌어올리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화제약 말씀드렸고 레이저 옵텍 같은 경우에도 생명선을 꾸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시장은 꾸준하게 생명선 빠지고 저항받고 또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앞서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깨집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언젠가 레이저 옵텍도 지뢰 시그널 뜨거나 암흑기 뜨면서 생명선 벗어나고 박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잡았으면 또는 생명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공략 후보로 또는 홀딩을 해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유튜브 영상으로는 항상 5일선이라든지 생명선 강조 드리는 것 같습니다. 뭐 급소, 맥점 세력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학습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SY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자연강경이 더 큰 관심을 받아갔잖아요. 그죠? 개파락하고 그냥 빠지기만 하면 5일선도 벗어나고 하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올라올 5일선이라든지 요 정도 구간은 방어하면서 좀 이어진다면 뭐 계속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 같은 경우도 요게 그냥 단순히 완진됐으니까 기대감 소멸로 그냥 주가 하락 그렇게 뭐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뉴스 같은 경우도 비야 내려라 산불 복구수해 주잖아요. 정책들 나오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강했던 대표적인 종목이 자연과 환경이고 SY라든지 그리고 지금 요 비료 쪽도 효성 모임비를 비롯해서 요쪽 태경 BK 같은 경우에도 토양, 그러니까 이것도 자연과 환경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토양을 이제 다시 이제 복구하는 태경 BK도 시간에서 빠졌지만 예쁜 모습을 그려간다면 건전한 조정을 받아간다면 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볼 것이다. 차트를 보는 눈을 키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제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보신다거나 강의를 수강하시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보는구나 금방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다? 그 기준 안에서 싸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기본 특강이라든지 트레이딩 플러스라든지 그런 강의를 통해서 꾸준하게 정말 긴 시간을 갖고 하셔야 된다. 일단은 여기 검색기에 나와 있는 종목 마저 보고요. 자연과 환경 크래프톤이 레드불 시그널이 포착이 됐어요. 보시면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요.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고요. 모티브 링크도 비교적 최근에 상장한 종목 가운데서 최근에 생명선을 돌파하면서 5일선을 타고 있으니까요. 물론 시간의 상황은 좀 아쉽습니다. 아쉬워서 아쉽지만 큰 그림은 생명선 이탈하기 전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신규 상장주 쪽 볼까요? TX 말씀드렸고요. TX 5일선 돌파를 했고 5일선 벗어나지 않았고 건전한 조정이죠. 그리고 시간에서 올랐습니다. 체크 계속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모티브 링크 말씀드렸고 대진첨단 소재 말씀드렸고 파인 메딕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떴어요? 지뢰 시그널 떴습니다. 여기서 사실 당장 가주면 가장 좋고요. 빠른 시간 내에 하루 이틀 내에 암흑기 좀 빠지지 않고 생명선을 타는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SMCG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5일선을 벗어나면 저는 아마 안 볼 거다라는 말씀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을 아시면 사실 요 캔들도 살짝은 아쉽고요. 5일선이 살아있지만 여기서 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 가격 조정을 거친 거예요. 이게 과거 차트를 보고 껴맞춘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안 보시거나 제가 이 종목에 맞춰서 이 기준을 갖다 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보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갔어야 되는데 갔어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하면 피곤해집니다. 갔어야 될 자리를 가지 못했던 자리를 돌파를 하면 계속 좀 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산불 관련해서 뭐 그냥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광경 TXR도 산불 관련해서도 있고, 금강공업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빠졌던 종목이 누보인데 누보도 급락을 했어요. 이것도 시간에서도 빠졌는데 저는 제 기준에서는 갈 종목이라면 개파락 하더라도 어떻게든 5일선 살려낼 거고 올라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뭐 저는 의지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IMT도 나오는데요. IMT도 제가 최근에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반도체 쪽에서 사실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2차전지 쪽도 지금 암흑기잖아요. 암흑기. 시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서부터 경계 시그널 주잖아요. 그죠? 시장과 함께 빠지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시장은 빠지지만 앞서 IMT처럼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만 집중하면 되겠고, IMT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와 좀 다르게 기준봉이 터지고 나서 다른 움직임을 좀 보이는지에 주목을 해보자 라는 멘트도 교육방 때 드렸거든요. 멤버십 교육방 때 장대양봉 그리고 최근에 장대양봉 잘 보시면 장대양봉이 터지고 나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종가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보시면 요게 최고 종가예요. 요 고점을 찍었을 뿐이지 그냥 종가는 똑같아요. 그리고 밀렸어요. 자, 장대 뽑아주고 밀렸어요. 뽑아주고 밀렸습니다. 자, 최근에 뽑아주고 종가 올렸어요. 그리고 지키면서 또 한 차례 올렸습니다. 지금 요거는 확실하게 생명선 위에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빠졌지만 물론 여기서 딱 고점 찍고 이제 차트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누가 알아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지금 이전과 다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시간에 빠지더라도 지금 멋진 기준봉이 나왔고, 이 종목도 직전에 좀 저항을 받았던 이 정도 라인을 웬만하면은 앞으로 올라올 5일선과 이 종목의 맥점 라인대가 대략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구간을 좀 지킨다면 충분히 계속 상방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차트의 기준, 제가 어떤 기준을 바라보고 보는지, 맥점이란 무엇인지, 5일선 생명선은 유튜브 영상 보세요.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 밖에 급소, 뭐 맥점, 뭐 세력선, 이것도 이제 조만간 세력선을 돌파해 나갈 수도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IMT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떤 거 볼까요? 제주 반도체도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주 반도체였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시장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라 어부 반도체, 제주 반도체 보면 시장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실 건가요? 가는 종목은 그럼 왜 가요? 가는 종목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생명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저는 몰라요. 코스텍시스 여기까지 본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는 모르겠다. 제가 요 밑에서 잡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저는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계속 빠지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 제가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볼게요. 3A 로직스 지뢰 시그널 이제 떴어요. 이제 여기서 또 빠지면 안 본다. 요거를 보는 이유는 떴는데 먹는지 의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먹으면 본다. 이 음봉을 먹으면. 자, 심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TLB 같은 경우도 TLB 같은 경우는 아직 생명선까지 살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요 음봉은 좀 아쉬워요. 뭐 애초에 5일선도 빠졌지만 요 종목은 사실 여기서 가줬으면 좋겠다.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가질 못했고 좀 아쉽긴 한데요. 생명선 살아 있으니까 빠르게 좀 이렇게 이어지는지 상방으로 좀 밀어내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TLB 생명선 살아 있죠. YC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상승을 했다가 이전 고점을 높이진 못했어요. 아쉽게 높이진 못했고 저항을 받고 다시 생명선인데 의지가 있는 종목이라면 앞서 IMT처럼 돌파하고 지키고 가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체가 되거나 또 빠지면 모릅니다. 다시 올라올 때까지 저는 그냥 기다리지 않을까. 의지가 있는 종목들, 상승 추세로 계속 이어나가는 종목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역할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이렇게 좀 빠질지. 근데 빠지더라도 생명선까지 보는 거고요. 큰 그림은 일단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반도체 쪽,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암흑기 속에 있습니다. 안 봐야 됩니다. 라는
종목도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일 수도 있겠죠. SK하이닉스도 자 생명선인데 생명선 닿으면 밀리고 닿으면 밀렸던 종목이에요. 여기서 좀 지키면서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살아나려면 삼성전자가 여기를 그냥 뚫고 가든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여기를 뚫고 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생명선을 향해 가는 동안에는 반도체 쪽 계속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전자가 이 생명선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지뢰신을 뜨더니 암흑기 속에 들어가면 더 빠지는 거예요. 나머지 반도체 쪽 섹터 분위기,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나인테크 같은 경우도 일단 생명선 살아있고요. 유리기판 쪽에서 맥신 뭐 이런 키워드도 있었던 종목이고, 자동차 쪽에서는 화신 그리고 성우 화이트, 현대공업 사실 아쉬워요.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생명선 살아있으니까 좀 그래도 좀 체크를 해보고요. 현대차도 사실 제가 뭐 차트가 막 쏙 좋다 그런 말씀은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큰 그림은 하락 추세거든요. 큰 그림은 하락 추세. 그래서 최근에 한번 이슈와 함께 올라갔지만 생명선까지 만났고요. 여기서 이제 좀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지, 지키고 다시 한번 좀 상방의 모습을 보이는지. 현대차도 미리 말씀드려 볼까요? 언젠가 이 종목이 여기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 쪽이라든지 확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가 생명선 벗어나고 이런 식으로 암흑기 속에 있는 동안에는 이런 종목들도 지금 또 한번 이렇게 또 피곤해질 수도 있다. 화신도 그죠? 올라갔다가 생명선 벗어나니까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빠져도 할 말이 없다. 생명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나갔을 때도 보세요. 요거 그죠? 생명선 벗어나고 돌파하고 다시 올라가고 벗어나고 쭉 빠지고, 이 생명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생명선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로봇 쪽에서는 그나마 클로버 빠르게 올라오면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볼 필요 없고, DIC도 생명선을 좀 조파를 해서 지키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양봉으로 좀 끌어올리면 볼만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캔들이 뜨면 볼만하고, 원익홀딩스 위로 움직이다가 여기서 끝입니다. 레인보우와 뭐가 달라요? 레인보우 잘 나가다가 생명선에서 뚝 떨어지고 좀 피곤한 모습 보인 것처럼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켰어야죠. 빠지고 있습니다. 차트가 안 좋으니까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자, 미국 시장 분위기를 볼게요. 최근에 마이크 알고, 요것도 마이크 알고도 양자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좀 뭐 부각을 받았고요. 퀀텀 컴퓨팅이 6% 올랐습니다. 자, 미국 시장도 지금 분위기가 우리나라만큼 안 좋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다 생명선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테슬라는 조심해야겠다. 암흑기다. 여기서부터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제 생명선이 지지가 아닌 저항으로 받을 수 있는 딱 구간인 거죠. 네, 저항받고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제 줄다리기를 했는데 상방인지 하방인지 봐야 되는데 하방이란 말이에요. 하방. 그러면서 암흑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빠졌습니다. 언제 봐야 돼요? 언제? 최소 요럴 때부터 봐도 늦지 않다. 여기서 잡으려고 한다? 그런 매매는 여기서도 매매가 됐을 수도 있고 여기서 매매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반등을 다 먹고 잘 챙겨 가셨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하시면 되는데, 하락 추세의 끝인 추세 전환의 모습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기본 특강 때 말씀을 드리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는 아니에요. 벗어났다는 아닙니다. 여기서 또 생명선을 빼고 그러면서 쭉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돌파를 했고 지금 여기를 지키면서 어디까지 빠질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다시 한번 요게 여기를 한번 친다? 그러면 심리가 좀 확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어떻게 하다가 테슬라까지 봤는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나스닥 종합을 보시면 암흑기잖아요. 암흑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또 어때요? 생명선을 돌파를 했는데 지켰나요? 지키지 못했어요. 테슬라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아직 추세 전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최소한 여기가 계속 빠지면 또 다시 한번 기준을 잡아봐야겠지만, 다시 일단 첫 번째 생명선 돌파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생명선을 돌파를 했으면 지키고 여기를 돌파해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상하 미국 시장 쪽에서 퀀텀 이쪽 빼고는, 퀀텀 같은 경우는 근데 나스닥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명선 위에서 움직임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양자 쪽이 다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지금 실스크라든지 지금 그다음에 뭐 리게티라든지 지금 생명선 아래에 있죠.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이렇게 다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양자 컴퓨팅 자체가. 그런데 뭐 가는 종목은 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첨단 소재 지뢰싱을 떴어요. 아직 생명선 암흑기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좀 보여주는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ISTK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생명선 벗어나면 피곤해집니다. 무조건 쭉쭉쭉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행보를 할 수도 있고요. 행보도 조정이에요. 기간 조정. ISTK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지키고
빵 터질지, 지키고 또 한번 파동이 일어날지, 아니면 이렇게 행보를 할지, 아니면 앞에처럼 이렇게 또 주가 하락을 할지. 여기 생명선을 지키고 못하고부터 어디까지 빠졌어요? 어디까지 빠졌냐면, 자, 지키지 못하고 50% 가까이 빠졌습니다.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ICTK 아직은 볼 수 있겠죠. 양자 쪽이라든지, 그리고 K 컨텐츠 쪽 보고요. 마칠게요.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도 생명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했고요. 지키고 이어지는지. 자, YG 플러스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뭐 뉴스가 나오고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의지를 보여주는지 봐야겠죠. 이렇게 올라가줘야 됩니다. 갈 종목이라면. 여기서 그냥 5일선도 깨지고 생명선 만나고 생명선에서 지키지 못하면 볼 필요가 없다. YG 플러스 의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심리 살아나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볼 겁니다. 차트가 의미가 있는 것은 나만이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적인 차트를 중요하게 보고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차트는 곧 심리예요. 이 심리를 차트를 통해서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차트가 의미가 있는 것은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다음에 화장품 쪽에서 뭐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 이쪽에서도 보면 지금 시장은 좀 암흑기 속에 역배열이지만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크게 기준봉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계속 생명선을 야금야금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는 기울기를 한번 높여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만 가면은 또 이렇게, 근데 시그널 나오고 빠졌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그널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 종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생명선을 특히나 좀 강조를 드렸는데 뭐 그래도 주말이니까요. 보시기 좋게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고요. 차트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공부가 그래서 상한가 공부예요. 상한가 공부. 제가 기본 특강은 3월 31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수강 바로 학습하실 수 있고요. 오늘 강조드렸던 생명선, 또 지뢰 시그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본 특강 뭐 4월 말이나 5월 초에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플러스, 레드불, 그리고 카운터텍 같은 경우는 4월 15일, 17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사전 투표 해주시고, 그리고 특강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은 5% 할인 혜택을 드리는 거는 3월까지 신청하시고 이제 결제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적용해 드릴 생각입니다. 요거 참고를 하시고요. 카운터텍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공지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들 행복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영상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기준에 맞는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고요. 반드시 쫓아서 따라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주도 매매, 스스로 차트를 리딩하고 스스로 뉴스, 공시, 뭐 이런 재료들, 실적 이런 것들을 스스로 리딩을 하실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